오늘 삼각함수에 활용한다고 내가 얘기했었지. 그래서 과제로 줬고 내 교재에 있는 삼각함수 활용 문제도 해설을 줬고 거기는 연구해 오라고. 맞지? 아니야? 맞잖아, 그지? 그래.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문제를 풀고 설명을 할 텐데 이 삼각함수의 활용이 글쎄 2022년, 23년 여기가 제일 어려웠고 24년 조금 약화가 됐고 25년은 확 약화가 됐어. 근데 작년 22번이 이제 지수로그 함수였고 재작년 22번이 수열이었단 말이지. 금년 22번은 뭐가 될까는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는데 삼각함수일지도 모른다가 내 생각이야. 괜히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삼각함수일 수도 있고 뭐 수투일 수도 있고 모르지. 그래서 작년에 나와 있는 실무들을 보면 이게 평가원에서 뭘 낼지 모르니까 삼각함수조차도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22번 급의 문제가 작년부터 솔솔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트렌드야. 그래서 삼각함수를 똑바로 해야 된다가 내 생각이고, 그럼 네 생각에서는 22번에 삼각함수를 던지면 어디서 낼까? 그래프일까 도형일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나는 도형은 아닐 것 같아. 도형을 22번에 낸다?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죽자는 거잖아. 근데 또 모르지 또 어떻게 낼지. 육모를 보고 결정을 할 텐데 육모의 삼각함수가 떴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작년 재작년 보면 딱 그걸 지켜주더라고. 6월 모의고사에 공통 과목에 낸 단원이 있으면 그 번호에 그걸 내주더라고. 구모 때도 내주고 항상 의심을 해왔는데 육모 구모 수능을 지켜주더라고. 4년 전까지만 해도 막 안 지키고 막 그랬거든. 결론 따라해봐. 모른다. 몰라.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에휴, 모른다는 얘기를 뭐 이렇게 한참 얘기가 가졌냐. 설명 좀 할게. 삼각함수의 활용은 원래 그 삼각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렇게 있는데 방부등식은 됐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위주로만 설명을 할 생각이야. 이제 사인 법칙.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래, 태용아. 너 사인 법칙 언제 쓰냐? 사인값 나와있고 대변 변 마주보는가? 그렇구나. 유창아, 또 언제 쓰냐? 무조건 외접원이 떴을 때. 태우가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냐? 삼각형. 각이랑 두변 나와 있을 때. 승원아, 또 언제 쓰냐? 그거부터 정리하자. 앞에 봐 일단. 그 사인 법칙은 여기 A, B, C가 있어. 여기가 A. 야, 여기가 B. 여기가 C야. 사인 법칙이 그 예각 삼각형일 때 증명도 되게 소중하고 둔각 삼각형일 때 증명도 소중해. 4점짜리 문제를 풀 때 키가 되거든. 그래서 사인 법칙은 이렇게 되어 있지. 변.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이고 발음이 똑같을 거 아니냐. 변.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이고 변.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이고 이 세 개가 일단 같다가 중요하고 걔가 왜 저번에 지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신지우 씨? 지우 씨가 나한테 텔레파시를 보냈어. 선생님, 사인 법칙은요. 변의 길이의 b는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의 b와 똑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 예를 들어 변의 길이의 b가 1대 2잖아. 그럼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의 b가 1대 2라는 거다. 거꾸로 사인 값의 b가 1대 2잖아.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b가 1대 2라는 거다. 이 여기가 일단 첫 번째 핵심이야.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여기 두 변의 길이의 b가 1대2였대. 요게 1대2란 얘기는 이거의 사인값의 b랑 이거의 사인값의 b가 1대1을 준 거야. 됐지? 그 얘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접원이 뜨면 당연히 생각을 해야겠지. 외접원에 반지는 것 같다, 이 지는 것 같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 여기 변 마주보는 각, 변 마주보는 각, 이 두 개를 딱 보면 변 마주보는 각이 뜨고 너를 줬어? 얘를 구할 수 있네. 변 마주보는 각이 떴어? 얘를 줬어? 얘를 구할 수 있네. 이런 게 있겠지. 그런데 사인 법칙은 범용성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써. 너무 많이 써서 코사인 법칙 쓰는 두 가지 말고 전부 다 사인 법칙이라 할 정도로 엄청 많이 쓰게 된다고.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변의 길이의 b, 마주보는 사인 값의 b. 됐어. 시작. 내가 시작하라고 할 때부터 또 증명하라는 거 아니냐? 시작. 어떻게 과제는 다 했어? 네? 숙제는 다 했어? 저 진주에 받아서 다 못했어요. 다 못했어. 아니 어떡해. 지난주 거 그 종이 난리는 났네. 그러니까 사점이 안 풀리지. 풀리겠냐고. 보시죠. 내가 아마 삼각함수의 활용 그 세트를 줬을 거야. 공부해오라고 아마. 아니야? 아, 그거 중요치 않다. 일단 할게. 뭐가 중요해, 씨. 그게 뭔 소리야. 일단 그 도형 문제를 풀 때 기본은 집중.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비, 그 다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랑 삼각비는 전부 다 직가삼각형에서 노는 거야. 네가 직가삼각형을 만드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 직가삼각형이 뜨는 거는 일단 원이 있잖아. 원이 있으면 지름의 원주각이 90도 아니냐? 거기서 직가삼각형을 만들 수 있지.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 떴잖니? 그 수선의 발을 딱 내릴 거라고. 그 직가삼각형이 뜨잖아?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랑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일 거라고. 계속 수선의 발, 점, 직선, 발 내린다? 직가삼각형? 요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가야 돼. 얘조차 마찬가지인데 이 호가 있고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중심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하나 만들어. 여기를 A라 하잖아. 이 점을 A'이라 해. 이렇게. 여기가 지름이니까 여기가 2R이겠지. 어머, 너 쏙 들어갔냐? 2R. A 이렇게 됐어. 지름의 원주간 90도니까 여기는 90도야. 여기까지 인정? 스스로 이렇게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A라는 각이랑 A'이라는 각이 같다는 걸 알아. 각이 같으면 여기다가 사인을 붙여도 되고 코사인을 붙여도 되고 탄젠트를 붙여도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네가 사인 A를 연구하고 싶으면 사인 A'를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라고 진행을 하면 되겠고, 사인 A'은 2R분의 A가 되잖아. 2R분의 A야 라고 할 수 있겠네. 나머지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어. 여기서의 포인트는 네가 스스로 원주각이 같은 것을 중심을 통과하도록 옮기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겠지. 됐어. 그 다음에 둔각. 더 중요하지 얘가. 이 증명 과정 안에 그 내용들을 좀 잘 봐줘. 그렇게 좀 잘 봐, 자식아. 어? 둔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A고 공부를 해왔어야지. 수험생이면 상한감수의 활용을 따로 떼서 한다고 했으면 기본서도 좀 보고 그래야지. 수능 특강 같은 거 안 봐? 거기에 증명 없어? 봐야지. 하자고. 둔각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될 건데 그 좀 이렇게 바꿔보자. 요렇게 하나 쭉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 여기를 A'이라고 할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너랑 나랑 합하면 옳지. 얘랑 얘랑 합해도 180도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만들어내는 순간 너의 사인 값이랑 너의 사인 값은 같아요. 코사인도 해볼까? 너의 코사인 값이랑 너의 코사인 값은 무슨 관계야? 부호가 반대인 관계인 거지.
이해했지? 가그래프에서 180도인 관계니까. 그 180도인 관계를 쳐다보는 건 매우 중요해.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를 할 거냐면 sin A랑 sin A 프라임은 같다는 거야. 이렇게. 아이쿠, 여기는 90도잖아. 90도가 되고 여기는 2R이 되겠네. sin A 프라임을 연구해 보면 얘가 2R분의 A가 되는 거니까 됐다. sin A가 2R분의 A가 돼서 걔를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지. 코사인 법칙. 증명 생략. 활용만. 코사인 법칙은 증명 네가 알아서 찾아봐. 별다른 특이점이 없는 증명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거야. 해야 되는 건 맞아. 피타고라스 쓰면 되는 거니까 해봤고 B, C 이렇게 있어. 코사인 법칙은 예를 들어서 코사인 B를 하래. 코사인 B는 B라는 각을 구성하는 그 변이 A하고 C잖아. 두 배의 AC가 있고 A가 올라가서 A제곱이 되고 C제곱이 되고 나머지 변 B제곱을 빼자 이렇게 되는 게 코사인 법칙이잖아. 쓰임새가 정해졌네. 세 변의 길이가 뜨지?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뜨면 코사인 값을 무조건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는 집중.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은 사인도 구할 수 있고 탄젠트도 구할 수 있어. 근데 코사인이 만약에 양수잖아. 삼각형에서 이게 양수가 되면 각은 얘각. 코사인이 음수가 되면 둔각. 사인 값은 그 두 개 모두 양수. 됐지? 그거 기억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제곱을 계산해. B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2배 넣어 코사인 넣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배 AC 코사인 B야. 이렇게. 다시 이거 제곱을 했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2배 넣어 코사인 B 이랬잖아. 그러니까 일단 두 변과 끼인각이 나오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읽어봐. 두 변과 끼인각. 다시 두 변과 끼인각. 그럼 과연 두 변과 끼인각만 필요할 거냐? 뭐 그렇지는 않아. 각을 여기다 주고 변 여기 주고 여기를 줘도 상관없지. 여기 x로 놓고 풀면 되는 거니까. 됐지? 코사인 법칙의 활용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코사인 법칙은 세 변의 길이가 뜨잖아. 그럼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어. 사인 값 구할 수 있어. 부호 조심할 거야. 그 다음에 뭐? 두 변과 한각. 읽어봐. 두 변과 한각. 이거 빼고 전부 다 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은 딱 두 개야. 두 개 코사인 법칙을 떠올린다? 이거 말고 전부 다 사인 법칙인 거야. 사인 법칙의 핵심은 일단 변 마주보는 각이 뜨잖니? 그러면 사인 법칙을 연구해야 되는 거고 외접은 빠바방고 떴잖아. 그럼 사인 법칙 연구해야 되는 거고 또 에이 한 변과 양끝각이 떴잖아. 이렇게 뜨게 되면 재를 준 것과 마찬가지지. 한 변과 양끝각을 줬으면 이걸 털어내고 재를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 변 마주보는 각 이 수도로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인 법칙 할 게 더럽게 많은 거야.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삼각형 각변의 길이의 b는 마주보는 사인 값의 b와 똑같다.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b를 구성하는데도 필요하구나. 그렇게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한다? 뭐 이렇게 내심의 정의, 외심의 정의, 뭐 무게중심의 정의 다 설명할 수는 없어. 그 정도는 알아야지. 물론 하다가 또 설명할 수는 있는데 모르면 또 설명해야겠지만 세 번째는 이제 문제 풀다가 가끔 필요한 것들이 좀 있어. 일단 삼각형부터 쳐다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쪽으로 변을 이렇게 내렸댄다. 이렇게. 그럼 네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얘랑 얘도 좀 주목할 만한 대상인 거야. 코사인 하트랑 코사인 스타는 부호가 반대. 사인 하트랑 사인 스타는 같은 값을 갖는다. 요거를 계속 생각해야 돼. 변이 내려가면. 이해했어? 그거 쓸게. 코사인 하트 저는 코사인 스타 이게 있는데 부호가 반대니까 아무데나 부호를 이렇게 바꿔. 뭐 이런 거. 그 다음 코사인 하트 했잖아 병신아. 사인 하트 사인 스타 이렇게 써라. 뭐 이런 거. 두 번째, 잘 못 보는 거 위주로 하고 있는데 글쎄 도움이 될라나 모르겠네. 니네 그 할선 정리라고 하냐? 그 귀여웠던 중3 시절에 대학교가 서울대, 연대, 고대밖에 없었던 그 시절 있잖아. 이렇게 A, B, C, D. 불편하다. 여기 A하고 여기 B하고
여기 C하고 여기 D하고 이런 거 많이 봐죠. 이거 관계가 뭐야? 이렇게 뭐 A 곱하기 B는 이렇게 뭐 C 곱하기 D 이렇게 하지 않냐? 왜? 왜 그렇게 돼? 재작년까지의 트렌드는 할선 정리를 쓰기만 하면 잘 풀리는 문제가 평가원 수준에서도 나왔었어.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면 얘를 유도하는 방법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요즘은 그래. 왜 그러냐면 닮은 도형이 보여? 닮은 도형이 보이면 성공이거든. 대충 연결해봐. 이렇게 연결해보면 여기 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 호를 품고 있는 그 거시기, 기분이 좀 안 좋네. 아무튼 원주각 이런 걸 생각해봐. 원주각 같은 걸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 호를 품고 있는 원주각. 여기를 점, 여기도 점, 보이지?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부채꼴을 만들어. 부채꼴이란다. 이 호를 기준으로 원주각을 생각해. 여기 있는 원주각이 있고 여기는 원주각이 있잖아. x, x 이렇게. 여기는 막공지각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삼각형이 닮은 삼각형이 보여요. 그러면 거시기 뭐야? 이것 대 이거는 반대로 이걸로 할까?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거기에서 이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를 유도하면 되겠지. 닮은 도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호를 품고 있으면 원주각 중심각 이걸 계속 따지러 가야 된다고. 됐지? 그래. 이런 거는 좀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3 도형이라서 잘하잖아. 잘하잖아. 이렇게 여기를 O라 하고 A라 하고 B라 하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하지? 무엇이 세타야? OBA가 세타야. 맞아. 이거 우리 용어를 좀 만들어 볼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접현각이라고 하자. 없는 용어야. 따라해봐. 접현각.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뜨잖아. 그러면 그 현이 품고 있는 원주각이지 요거. 얘의 원주각과 같다. 이거를 접현각의 성질이라고 한다? 왜 이래? 어디선가 봤잖아. 여기 같다고. 지금 대답도 했잖아. 왜 이렇게 돼? 중3 거야. 당황하지 마라.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다.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드냐고? 잘 만들어봐. 이 호를 품고 있는 원주각은 다 똑같을 거라고. 걔가 세타인 걸 지금 보일 건데 이 호를 품고 있는 원주각 중에서 원의 중심을 관통하는 이런 선을 하나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 거야. 여기 있는 것을 x라고 하자. 이렇게 x라고 해서 그래. 여기는 수직일 거 아니냐. 믿겨지진 않는데 여기 원의 중심이라고. 수직이니까 여기를 점이라고 하자. 그 점이랑 x랑 합하면 몇 도? 90도. 점이랑 스타랑 합하면 몇 도? 90도. 그 x가 스타네. 이게 스타니까 너랑 나랑 같은 것이 당연한 거네. 맞지?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던 뭐 이렇게 할선정리던 이런 것을 공식으로만 암기하는 게 요즘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계속 깨닫고 생각이 안 나면 끌어내야 되는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T 각의 이등분선을 걷어.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라고 알려져 있지. 맞지? 사인 법칙으로 증명해봐. 시작. 중학교 방식은 평행선을 긋는 거야. 평행선을 걷어 닮은 도형을 이용하는 거야. 그거 동생한테 물어보고 해봐.
길이 아니다. B다. M 대 N은 M 대 N. BD 대 DC가 M 대 N이라는 거 보이는 거야? 여기 지우면 되겠지? 찾았어? 시간 많이 끌 게 아니라서 얘가. 찾았어? 못 찾았어? 집에 가지 뭐. 여기 스타, 여기 하트. 이 두 개는 뭐가 같아? 사인 값이 같아. 코사인이라면 부호가 반대. 이랬잖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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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마주보는 각. 변. 마주보는 각. 못 쓰겠어. 사인 법칙.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변을 그냥 그 M이라 할게. 비율이다. 길이가 아니라 비율. 길이를 해도 돼. 얘는 길이가 떴는데 여기가 M 대 N이라는 걸 밝혀도 되는 거잖아. 대충 봐. M이 있고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였네. BD를 발견하기로 했잖아. BD가 있고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였네. 사인 점. 그 다음 이쪽으로 오자고. 여기도 이제 꺼져. N이 있잖아. N이 있고 사인 하트. 그 다음에 CD가 있고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였네. 사인 점. BD 대 CD를 구하기로 했잖아. 전류사 어떡하니? BD 대 CD를 구할 텐데 여기 털고 여기 털고 M 대 N이네. 이해했지? 그렇게 간다고. 비율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M 대 N이 된다고. 이 증명 안에 네가 4점짜리를 풀 때 푸는 핵심 키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사인 값이 같은 걸 봐야 하고 변 마주보는 거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써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숨어 있는 거라고. 됐지? 됐어. 자, 이제 테스트를 볼 텐데 다시 기억해. 코사인 법칙은 쓰는 게 명확하다. 세 변이 떴을 때, 두 변과 한 각이 떴을 때. 나머지 전부 다 뭐라고? 사인 법칙. 180도의 각이 되어 있으면 사인 값은 같다. 코사인 값은 부호가 반대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 말해봐야 뭐해. 당해봐야지. 준비해. 받겠어요? 6번. 저 오로바웃에서도 있었던 거야. 오로바웃 그 상한함수 문제에서도 이게 옛날 기출문제 약간 변형인데 항상 넣어 내가 낱기라고. AC의 길이를 구하랜다. 근데 이 조건을 보면 각의 이등분선인데 각을 줘버렸어. 30도라고. 각을 줬어. 따라해봐. 각을 줬다. 다시. 각을 줬다. 심지어 특수각이에요. 그래? AC를 구하라고? 그래서 알았어. 여기를 X라고 놓고 이제 가자. 코사인 법칙을 했을 수 있는데 생각해봐라.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랑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합하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다.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아니잖아. 근데 여기가 둘 다 30도기 때문에 뭔가 유력한 것 같아. 이렇게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x에다가 사인 60도예요. 이제 알겠지?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5 사인 30도 이렇게 하시고 너랑 더하기 오른쪽 또 변도 끼고 있잖아.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 이거를 하면 x가 안 나올 리 없겠지. 이렇게 했던 게 훨씬 나았을걸. 그러니까 그 흥분하지 말고 아는 거 나왔다고 흥분하지 말고 저렇게 관찰을 하면서 가자. 이게 이 문제의 교훈이야. 7번은 상황이 같은데 뭐를 안 줬냐면 각을 안 줬어요.
각을 안 줬으니까 BC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부터 봐야겠지. 각을 안 줬으나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 12대 15가 돼서 얘가 그 4대 5잖아. 4대 5니까 4대 5? 그래. 4K, 5K 이렇게 되는 거 알았어. 그럼 이제 네가 하던 거라 하면 돼. 근데 그것도 좀 불편한 게 해보자. 16의 K제곱 코사인 법칙 쓰고 있는 거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여기서부터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지. 144 더하기 100 빼기 2배 240 곱하기 코사인 점 요거 이게 있고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돌려 25K 제곱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야 초등학교 잘 나와야지. 더하기 100 빼기 2배 300 곱하기 코사인 점 이렇게 있는 거니까 코사인만 날리면 될 것 같아. 코사인을 날리는 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10을 딱 떼고 6, 4, 24, 6, 5, 30 대충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 5 곱하고 여기다 4 곱한 다음에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지. 에이 그렇잖아. 여기다 5 곱하고 여기다 4 곱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털으라고 털면 나오게 된다. 그 얘기고 여기 이거 별 그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림이 거의 비슷하던데? 비슷하더라고. 정삼각형을 그린다. ABC. 요건 또 봤어. 3분의 파이. 여기가 4. 여기가 4. 여기가 4. 근데 BDC가 6분의 파이라 하니까 뭐 그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다른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6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만들던데 왜 여기를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떠오르는 거 있어? 그치 중심각과 원주각 따라해봐. 중심각과 원주각 다시 중심각과 원주각 이 상황을 각색하자. 원을 그려. 여기가 있어. ABC가 있네. BDC니까 뭐 이쪽 아무데나 박아. 아무데나 박으면 되겠지 뭐. 이게 있고 여기가 3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파이 아니 병신아 6분의 파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그 4라 그랬잖아. 여기가 4야. 여기도 4겠지. 이렇게. 근데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제라 했으니까 ABD를 해보면 연결을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지금 원이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반지름이 4였잖냐. 그럼 요 분홍색 선이 4일걸? 이렇게. 네가 발견한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또 뭔가 뭘 해야 돼. 이제 이게 필요해. 근데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떠서 이제 어떡하지? A, B, D는 이등변 삼각형인데.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 그럼. 왜 저번에 반지름이 떴네. 네가 발견한 변은 얘가 있네. 이렇게. 변. 집중. 변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할까? BD의 길이를 뭔가 표시하고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으니까 걔를 이용하고 싶은데 그러면 ABD만 쳐다보면 되잖아. 변, 마주보는 각, 외접원의 지름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걸 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얘를 그러니까 변,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이고 걔가 외접원의 지름과 같을 거니까 여기다가 2배를 쳐야지. 7분의 루트 7? 루트 7분의 16?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 사인 점을 구해. 사인 점을 구하면 뭐야? 4분의 루트 7이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그 다음 코스. 얘가 4분의 루트 7이면 여기가 점이라 하자. 그러면 여기가 4,
여기가 루트 7. 16에서 7을 빼. 여기 3이겠네.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 점이 4분의 3이라는 걸 구했어.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코사인 값을 던지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게 요렇게 여기가 4고 여기가 4인 상태에서 여기는 코사인 값을 준 거야. 그럼 밑에 있는 이 밑변의 길이는 너는 어떻게 구할 거야? 두 변과 한 각이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지 말고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낫지. 이렇게 4 코사인 점에다가 2배를 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면의 길이가 4 코사인 점에다가 2배를 치는 거니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얘 구할 수 있겠네. 요변의 길이 구할 수 있겠네. 4에다가 코사인 점을 곱하면 3인데 거기다가 2배를 치니까 여기가 6이었겠네. 요렇게. 그럼 뭐 거의 다 푼 거 아닌가? 8번이 그래서 뭐 묻는 거였지? 해석만 하고 풀지를 않아. 아 그냥 비디 구하는 거네. 됐어? 6. 오케이? 그렇게. AD가 왜 4였어요? 이거 원 그렸잖아요. 괜찮아.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 그 문제에서 보면 선분 AD는 직선 BC와 만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지. 선분 AD는 직선 BC와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신경 쓰지 말고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선분 AD가 직선 BC와 만나는 경우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안 풀린다는 얘기겠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요. 9번 여기 문제 상황을 이제 썼어. 이렇게 열심히 썼어. 열심히 쓰고 조그만 원에 반지름은 4고 큰 원에 반지름은 6이어서 AB의 길이를 구하래. 또 해야 되는 행동을 하자고. 중심을 공유한다 아마 그런 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가 4야. 여기도 4야. 그 다음에 큰 원의 반지름이 6이니까 너는 6이야. 이렇게. 얘를 구해야 돼. 대충 뭐 x 할까? 여기 x. 여기 x. 어떻게 할까? 이 방법이 많아 이게. 방법이 많은데 진행하다 보니까 몇 명은 풀었고 몇 명은 못 풀었더라고. 각을 어디를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 돼 있으면 여기를 각을 잡아도 돼. 사실 이 문제는 뭐 상관없거든. 근데 여기를 각을 잡고 여기를 각을 잡으면 점이랑 세타는 각을 합해서 180도인 관계니까 사인 값은 똑같을 거고 코사인 값은 부호가 반대일 거 아니냐. 그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 그러면 x라는 이 변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나온 거니까 4에다가 코사인 점을 곱한 다음에 2배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수선의 발 내려서 형님 누님들 그렇잖아. 4에다 코사인 점을 곱해서 2배를 치면 돼. 8 코사인 점이야. 여기는 알았어. 그래? 된 거 같은데 여기 코사인 법칙을 돌려. 코사인 법칙을 돌리면 요거 기준으로 쓸게. 36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16 더하기 x제곱 빼기 2배의 너 코사인 스타잖아. 그러니까 8x 곱하기 코사인 스타야. 근데 코사인 스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점 아니었어? 맞지?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점이야. 풀렸네 그러면. 코사인 점을 x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집어넣고 x 계산하면 되겠네. 오케이? 메모하시고. 방법 요것만 있는 건 아니야. 여기를 각을 잡아도 돼. 괜찮아. 근데 아까 계속 설명을 했던 바가 있어서 문제를 저렇게 좀 봤었으면 해서 설명하는 중이고. 결정적인 힌트를 써놨네. 아 여기 지웠어야 되네. 이렇게. 아 지울걸. (10번은) AB가 1이고 AC의 길이가 2라 했고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걸 D라 했다. 외점원이 만나는 어쩌고 2가 있고 BAD의 크기가 뭐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일 때 D2의 길이를 구해라. 이거 구하래. 방금 내가 결정적인 힌트라고 한 거 있지. 각 A의 이등분선 그랬는데 BAD의 각이 3분의 파이라 했으니까 얘가 자동으로 얼마야? 3분의 파이지. 맞아. 2년 전만 해도 이 그림을 보면 할선 정리를 갖고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해서 접근을 했었었고, 실제 기출문제가 EBS 해설에서는 할선 정리를 풀지 않았는데 나 같은 사교육업자들은 할선 정리를 풀어서 되게 간단하게 푸는 척을 하고 그랬었어. 근데 지금은 그것부터 떠올리는 게 아니라 원주각 찾고 중심각 찾고 닮은도형 찾고 이렇게 가는 게 더 중요해 보여. 그래서 할선 정리는 지금 얘기를 안 할 거고 필요도 없고 사실 그냥 해보려고. 저 요 상태를 쳐다보면은 이렇게 연결을 잠깐 해볼래?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다 연결을 해봐. 연결을 하고 이렇게 쳐다봐봐. 먼저 스스로 찾은 각 3분의 파이가 여기 있었잖아. 이 홀을 품고 있는 원주각이 얘도 있고 얘도 있단다. 그러니 여기가 3분의 파이라는 걸 알았어. 그 다음 이 왼쪽에 있는 3분의 파이는 원래 있었던 각인데 이 홀을 품고 있는 원주각이 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계셔. 그러니까 여기도 3분의 파이라는 걸 아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 이제 계산을 했어. 그러네. 그것도 그것만 있는 거 아니야. 각을 모르기는 하지만 이 홀을 품고 있는 원주각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보이지? 그래서 너랑도 각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어. 또 요 홀을 품고 있는 원주각이 이씨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이게 요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각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숨어 있는 거네. 각 정보가 많이 있다는 얘기는 각 두 개만 같으면 삼각형이 닮았잖아. 닮은 비가 안 떠올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닮은 비를 갖고 뭔가 풀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쳐다봐. 아 그래.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여기 있는 각이 또 이제 마음에 드는 3분의 2파이 아니냐. 두 변각 끼인 각이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BC는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맞지? 그 BC를 구해. BC를 구하면 걔가 얼마 나오지? 얼마 나오지 이거? 응? 루트. 난 안 구했거든. 뭐 나와? 루트 7 나와? 아 그래? 아 뭐 하면 되겠지. 루트 7이 나온대. 또 두 번째, 얘를 안 구했더라도 이렇게 해도 되긴 되지. 어차피 각의 이등분선이잖아. 각의 이등분선인데 여기가 1대 2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K고 여기는 2K 이렇게 둘 수도 있지. 뭐 어쨌든 여기가 전체 길이가 코사인 법칙으로 루트 7이 나왔잖아. 할 줄 알지? 이거 제곱은 아 형 정신 차려. 이거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2배 너는 코사인 너잖아. 이게 여기 구할 수 있잖아. 여기 구했어. 구하고 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K, 2K니까 요 변의 길이도 알고 요 변의 길이도 안다는 뜻이네. 맞지? 그래 놓고 이제 좀 봐. D2 구하라는데? D 그것도 요 변의 길이도 알고 요 변의 길이를 알면 요 변의 길이가 또 안 구해질 리가 없네. 그것도 보여. 왜냐면 얘 알고 얘 아니까 여기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게 나올 거 아니냐. 다시 여기 루트 7 구했지? K 대 2K로 내분될 거니까 여기 길이 알고 여기 길이 알지? 됐어? 그 다음에 요거의 길이도 알아. 너 알고 각 정보 있는데 모르겠어? 코사인 법칙 돌리든 뭐든 될 거 아니겠냐? 요거의 길이도 알아. 저거의 길이를 구하면 제가 얼마였지? AD가? 3분의 2인가 그래요. 아야. 이제 숨어있는 변에 대한 정보를 이게 막 찾아냈어. 그래 놓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고. 삼각형이 너무 많아서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는데 그 A2의 길이만 구하면 거기에서 3분의 2를 덜어내면 되는 거잖아. A2의 길이만 구하면 요 삼각형 보이지? 걔랑 닮은 도형 보이냐? 3분의 파이랑 뭐 대충 요거 있고 X 있고
3분의 파이랑 x 여기 있고 여기 길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이 두 개로 닮은 비를 구하면 되겠지. 보여? 이 두 개의 닮은 비로 요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요변의 길이 구한 다음에 너를 빼면 될 거고. 됐어? 메모하세요. 써놔. 다음 문제들 준비할게. 보자. 11번. 또 사인 값의 비를 줬어. 근데 삼각형이 두 개가 지금 있는 상태라 조금 생각해 가면서 가자고. 왼쪽에 있는 삼각형도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도 외접원이 같아. 외접원의 반지름은 3이라 그랬어. 사인 값의 b가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2대 3을 지금 준 거거든. 변 마주보는 각 외접원의 지름 같을 거고 변 마주보는 각 외접원의 지름이 같을 거야. 그럼 요 사인 값의 b를 줬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너의 b를 준 것과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겠는데? 한번 써볼게. BC가 있어. 변이 있고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였어. 얘가 외접원의 지름과 같아. 6과 같아. 그 다음에 그것이 뭐야? CD가 있고 마주보는 각이 사인 베타잖아. 이렇게 걔가 외접원의 지름 6과 같다는 거야. 근데 얘 대 얘가 2대 3이잖아. 그럼 얘 대 얘도 2대 3이겠지. 그래서 2대 3이구나. 여기는 2K, 여기는 3K, 여기는 자동으로 2K. 이렇게 나온 거야. 그 다음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6분의 1짜리를 줬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각을 준 거네. 여기에 있는 값을 줬다는 말은 사인도 알 수 있다는 얘기네. 게다가 여기에 코사인 값도 준 거랑 마찬가지네. 여기에 코사인 값은 얼마? 마이너스 6분의 1. 걔를 준 거네. 여기를 하트라고 하면 여기에서 코사인 하트는 마이너스 6분의 1이라는 걸 준 거야. 이렇게. 여기 코사인 값을 줬으면 사인을 준 것과 마찬가지고 코사인을 주기도 했고 왠지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거기가 제가 이제 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나 힌트를 다 준 것 같은데. 삼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해봐. 이제 시작 해봐. 조금 복잡하다. 이것저것 계산이 쉽지만은 않아. 중간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더라고. 의도 파악이 잘 됐나 몰라. 어떻게 풀지 보여? 먼저 뭐 하고 있니? 분홍색 선의 길이를 구하려고 애쓰고 있지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으니까 변 마주보는 각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 이거 하면 사인 법칙을 통해서 길이가 나오겠지? 걔 길이를 구하면 루트 35야. 그러면 여기에 코사인 정보를 네가 찾아냈으니 아래쪽에서 코사인 법칙을 돌려. 이거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2배 너 코사인 너를 하면 나올 거 아니겠니? K가 나오겠지? 그 K가 얼마 나오냐면 되게 재수없는 걸로 나와. K가 3분의 루트 21인가? 이렇게 나와. 그 말은 어쨌든 너는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K 값이 나올 테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건 해결이 된 거야. 걔는 해결이 됐고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변은 아는데 요변도 아는데 각을 얘를 줬네.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이변의 길이를 구하자는 거지. 이변의 길이를 구하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계산할 수 있잖아.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좀 복잡해서 가자. x까지 구해야 돼.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럼 12번. 나빴지.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만 디글디글 준 거야. 막 4, 4, 7, 8 저거만 준 거야. 그 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S 뭐 제곱 구하라 그랬나? 뭐 이제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아까는 각 정보가 되게 많았던 걸 봤는데 지금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많았어. 이 도형에서 너는 뭘 먼저 관찰할 거야? 이 도형에서. 이 변에 대한 정보에서 네가 눈에 딱 띄는 게 하나 있잖아. 이등변 삼각형. 4, 4니까. 그게 보이지 않니? 이등변 삼각형? 아니야? 뭐 다른 게 있어? 없잖아.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잖아.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니까 시작을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라고 한 다음에 한번 풀어볼까? 이 짓을 하겠지. 세타로 놓자마자 코사인 세타가 나온다?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4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2를 곱하면 걔가 7이란 말이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라는 걸 알아요. 이 말은 세타에 대한 분석은 끝난 거야. 근데 저 도형을 보면 세타가 되게 많아 보이잖아. 아니야 또? 이 홀을 품고 있는 원주각이 여기 세타였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 네가 세타가 될 거 아니냐. 세타고. 그 다음에 이 홀을 품고 있는 원주각이 세타였어요. 일로 오면 여기가 세타인 거지. 이렇게. 여기서 미적분하는 애들은 백악 공식을 써야 되나?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여기 2세타니까. 아유 졸려라! 따라해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다가 네가 잠깐만 백악을 쓸까? 반각을 쓸까? 이런 욕구가 막 물씬 들어올 때가 있어. 교육청까지는 그거 통하는 문제가 좀 있거든. 실무에서 통하는 문제가 있는데 단언컨대 평가원 이상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편하지가 않아. 편하지가 않은 거니까 접어. 그건 접고 다행이야. 우리 통통이들은 백악을 몰라. 그래서 다행이야. 통통이들은 다행이고 쓸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오케이. 사각형의 넓이가 S인데 코사인 세타를 구했는데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이제 뭐 다 된 거 같지 않냐? 난 다 된 거 같은데 넌 아닐 수 있으니까 이제 마무리 지어봐. 해봐. 중간에 이제 할 말기가 좀 있어서 그래. 네가 계산을 좀 해봐. 다 된 거 같은데 아닐 수 있어. 와 계산 막 너무 더러워요. 막 이럴 수 있어. 맞았어. 난 피곤하구나, 형구야. 늦게 자서. 그러게. 밤새 공부하면 안 돼. 어느 반에 누군가는 많이 피곤하지 그랬더니 그렇대. 그 롤 승급했다 그러던데. 짜증이 나는 게 하나 있을 거야. 이제 할게. 시간 잘 때웠다. 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말이지. 얘 변의 길이는 알아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을 두 개를 더할 생각이거든. 그렇게 할 생각인데 보고 나서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일단 할게. 여기에 변의 길이를 몰라요. 여기에 변의 길이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내친 김에 구할 수는 있겠지. 알파라는 거 구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 요 삼각형에서 세타 알고 8 알고 4 아니까 코사인 법칙을 돌리면 물론 구할 수는 있겠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뭐 할까? 일단 우리가 구할 사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두 개를 합한 건데 8이라는 변을 끼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2분의 1 A, B 8알파 곱하기 사인 세타야. 사인 세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더하기 오른쪽에서도 2분의 1 8 베타 더하기래.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사인 세타는 지금 알고 있는 거라는 거지. 여기서 알 수 있잖아. 근데 이 두 개를 더할 거거든. 이 두 개를 더하면 알파하고 베타를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 알파 더하기 베타만 뽑아 먹으면 되잖아. 요거 이해했어? 알파 더하기 베타만 뽑아 먹으면 돼. 근데 알파하고 베타가 같이 있는 관계식을 보면 8이라는 변을 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코사인 법칙을 돌린다. 코사인 법칙을 돌리면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하자. 16은 알파 제곱 더하기 64 빼기 16 알파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아는 값이지. 그 다음에 똑같이 얘도 같은 거 아니니? 여기 4구 베타고 세타니까. 그 여기서도 16은 베타 제곱 더하기 64 빼기 16의 베타 코사인 세타. 아 이제 귀찮더라도 해야겠다.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잖아. 여기가 8분의 7이야. 이런 식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그러면 정리를 하자고. 여기 나쁜함수 2잖아. 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6은 알파 제곱 더하기 64 빼기 14의 알파야? 이렇게. 그 알파 제곱 빼기 14 더하기 64에서 16 빼. 얼마야? 48이야? 맞지? 14의 알파. 너 써야지. 14의 알파하고 48이야? 필요 없기는 한데.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게 베타도 똑같아요. 이 말은 한번 평가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주지 하는 거야. 14의 x 더하기 48은 0.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14잖아.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따로따로 구하려고 들었는데 값이 되게 들어왔을 수 있다고. 값이 들었게 되면 걔를 따로따로 구하지 말고 관계식을 세워서 어떤 방정식의 해인가를 찾은 다음에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그거 기억하라고. 출제 포인트니까 얘가. 됐지? 정리하고. 개인적으로는 13번 같은 문제는 아마 등장을 공통해서 안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왜냐면 미적분하는데 너무 강하거든. 물론 하는 애들 기준으로요. 안 강할 수도 있지. 왜냐면 그 함수의 극한 있잖아. 상한함수의 극한. 상한함수 그 극한 도형 문제. 상한함수 극한 도형 문제. 거기에서 좀 많이 다루는 패턴이기 때문에 좀 그쪽이 너무 강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어차피 잘하는 놈이 잘하는 거라. 대충 보자고. 일단 우리 이거 대화되는 사람들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3대 1이에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b가 3대 1이에요. 이거 대화되는 사람들이야 이제. 사인 알파에 마주보는 각은 변은 여기니까 3k. 사인 베타가 마주보는 변은 여기니까 여기는 k. 여기까지 이제 됐어. 그 다음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3분의 1이라는 걸 줬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각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맞지? 그러면 이제 네가 해야 될 짓이 있다. 코사인을 줬어? 수선의 발을 내려볼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다. 왜냐면 3k에다가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곱하면 되게 편해지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가 k라는 걸 안다. 그 다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게 있지. 이렇게 만들면 지름의 언주각이니까 이게 90도예요. 중심을 연결할지 말지는 문제를 풀어보다 결정하자고.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놓고 이제 보자. BD의 길이가 사루트이기래. AD의 길이를 구하래. 얘 구하래. 그러면 이 도형에서 큰 직각삼각형에서 말이지 보라색을 구하려면 알파를 연구할 거야? 베타를 연구할 거야? 알파를 연구해야겠지.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알파가 연구가 돼야 보라를 구할 수 있잖아. 근데 네가 지금 만들어낸 직각삼각형을 관찰해봐. 집중. 이 각을 끼고 있는 도형 중에서 이 야릇한 도형이 하나 보이고 요 삼각형도 보이고 이 삼각형도 보이잖아. 각을 다 끼고 있잖아. 각을 다 끼고 있으니까 이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여기에서 뽑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뽑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뽑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아마도 찾아낸 게 지금 너니까 여기서 뽑겠지. 맞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3K이고 여기가 K니까 요 변의 길이가 얼마야?
2루트 2K가 되네.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 그러면 각을 끼고 있는 도형에서 탄젠트 알파를 구할 수 있어요. 탄젠트 알파는 2K분의 너니까 이렇게 나눠봐. 그 루트 2잖아. 끝났네. 보라색에다가 탄젠트 알파를 곱하면 네가 나오니 보라색은 파란색을 탄젠트 알파로 나누면 되겠네. 다시 보라색에다가 탄젠트 알파를 곱하면 네가 나오니까 너를 탄젠트 알파로 나누면 얘가 나오겠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4루트 여기 있는데 탄젠트 알파 루트 2로 나누면 되겠네. 4루트 3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됐지? 됐어. 계속 왜냐면 이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거꾸로 가. 도형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완성된 도형을 보고 거기서 하나씩 지워. 이렇게 지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출제하는 패턴을 알 필요까지는 없고, 뭔가 새로운 걸 뭔가 만들었지? 네가 스스로 성질을 발견해냈잖아? 그 지점을 주목하는 거고, 따라해. 각을 끼고 도는 도형. 각을 딱 끼고 있잖아. 그럼 그 각을 네 눈치가 지금 이렇잖니. 얘를 구하려면 알파를 연구해야 된다고. 알파를 낀 도형을 계속 관찰하는 거야. 원래 있던 놈, 얘는 구해야 될 놈, 그럼 선택지는 여기일 거 아니냐. 여길 거니까 이 도형을 관찰을 해서 직가상각형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면 좀 나을 거야. 아이고,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네. 일단 해설지 줄게. 재밌어? 재미없어? 나 봐. 금년에 대학을 갈 거잖아. 특히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지우가 그런 걸 되게 잘하는데, 정리를 하잖냐? 정리를 하면 아싸 하고 다른 걸 넘어가지 말고 정리 딱 된 상태에서 그거를 째려봐야 돼. 어떻게 풀고 어떻게 풀었지? 이걸 특히 도형 문제가 그래. 이 도형 문제는 일단 발상이 되게 좀 중요해 보이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실전에 이 타임 어택을 할 때는 짜증나 모르겠는데 이랬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그러는 내가 저걸 왜 못 봤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그런 발상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좀 한 1000문제 풀면 보여. 농담 같지? 진심이야. 따라해봐. 1000문제? 그쯤 풀면 보여. 왜 그 이부진 씨 아들이 내신 기간때 2000문제씩 풀었다면서. 그래. 그 정리를 했잖아. 정리를 하고 딴 걸로 넘어가지 말고 도형 문제 보고 도형 보고 이제 이거 봐. 발상이 뭐였고 보조선은 뭘 연결해야 되고 이럴 땐 이 각이 180도니까 코사인 법칙 이렇게 정리를 계속 해서 여기다 넣어야 돼. 안 넣고 다음으로 가잖아. 그 또 틀려. 어림없다. 그래서 5세트를 준 거야. 따라해봐. 5세트. 그러면 한 세트를 네가 풀었는데 대충 하고 넘어가잖아. 두 번째 세트를 풀지? 안 풀린다? 또 해설지 보고 왜 암기한다? 넘어가지? 세 번째 세트를 풀어. 전혀 실력이 늘어난 것 같지 않을걸? 내가 확신해. 내가 세트 5개 다 꺼내봐. 다 꺼내봐. 태욱이 옆에 가서 좀 얘기할게. 그 테스트 1번이 거기 써있지. 시대인재 브릿지 이렇게 돼 있는데, 시대인재 브릿지는 엔제 브릿지도 있고 실모 브릿지도 있는데 두 개 섞여 있어. 2023년 게 좀 어려워. 두 번째 거는 2023년 강대 모의고사 K지. 왜 23년을 계속 뽑고 있냐면 이때 문제가 되게 어려웠었어. 얘가 강대 K는 실모에 있는 걸 뽑았다는 거야. 그 소리고. 그 다음에 3회가 강대 모의고사 REV라고 돼 있지. 이게 리버스의 약자인데 얘가 그동안에 나왔던 강대 모의고사 K 문제 중에서 꽤 괜찮고 애들이 털렸던 문제 위주로 뽑아놓은 시험지야.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요것도 괜찮은 거라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영타 강사? 킬링캠프에 있는 얘도 실전 모의고사거든. 킬링캠프 문제가 다음 해에 드릴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래. 돈을 제일 많이 쓰니까 문제가 괜찮겠지? 그거고. 그 다음에 5회에 있는 게 이혜원 빵모 이렇게 돼 있는데, 이혜원 모의고사는 한환수 저자가 이혜원이야. 그래서 친구가 만든 모의고사.
있는 문제 중에서 뽑았고 뒤쪽에 가면 한석원 한석만 모의고사를 그냥 애들이 빵모라고 하길래 나도 따라가고 있는데 비하 발언인 것 같아. 좀 그렇긴 하지만 선배님인데 그냥 나도 한석원 한석만 모의고사 길잖아. 빵모 이러면 한 번에 딱 되잖아. 빡빡 오지? 빵모 확 오잖아. 이렇게 오잖아. 그러니까 그 빵모 그렇게 있어. 다시 경고. 1회를 풀고 해설지 옆에 펴놓고 하잖아. 2회를 가지. 또 요거 한다? 그래도 한번 밀어붙여 볼까? 3회 이 짓 한다? 어떻게 하라고? 정리하고 문제랑 도형을 보고 발상 떠올리고 계산은 됐다고. 내가 지금 짜잘한 계산 하디? 일부러 안 하는 거야. 발상이 중요한 거니까. 발상 떠올리고 어떻게 푸는지 다 확인한 후에 다음 회차로 넘어간다. 그리고 얘는 몰아 푸는 게 좋아. 오해를 몰아 풀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걸 내가 알고 있거든. 오해를 몰아 풀지 말고 한 1회 풀고 2회 풀고 그 다음에 딴 거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1회 풀고 2회 풀고 정적분하고 4회 풀고 3회 풀고 4회 풀고 부부적분하고 이렇게 이제 5회를 마무리 짓고 구분구조법하고 이렇게 막 통통이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1회 2회 풀고 씨발 경우의 수 이거 하고 3회 4회 풀고 오케이 통계 이렇게 하고 5회 풀고 확률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따라해봐. 네. 근데 왜 이렇게 양이 많냐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수업이 없잖아. 설이잖아. 설에 어디 내려가시는 분 손 들어봐. 행복해 죽는 표정 봐라. 설에 어디 가시는 분 손.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안 가시나 봐요. PC방도 가고 영화 극장도 가고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되게 바쁠 거 아니냐. 부모님은 너희들이 공부한다고 착각하시겠지만 너는 공부를 안 할 거잖아. 안 그래 태용아? 아니야? 진짜야? 아 그래? 나는 니들 나이 때 안 그랬어. 부모님은 중3 때부터 항상 나를 남겨놓고 가시더라고. 민구는 공부를 해야 된다면서? 나는 뭐 할게? 야 해방이다 이러고 TV를 계속 봤지. 오늘도 성령, 내일도 성령, 모레도 성령 이러고 성령만 계속 나와. 영화 보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다 풀라고. 다음 주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올바른 수험생이잖아. 그동안에 그 너희들한테 갔던 그 과제들이 다 안 돼 있을 거라는 걸 알아. 다 돼 있을 리가 없지. 다 했다 손 들어봐. 발 들어봐. 그러면 없잖아. 그러면 이거를 설 끝날 때까지 다 끝내갖고 다다음 주에 올 때까지 다 완성을 해갖고 오겠네. 왜냐면 기출분석에서도 쉽지가 않았을 텐데 질문이 없다? 골 때린다 아주. 너 잘해? 뭐 콴다 박았어? 아 뭐 찾아봤어? 어? 뭐라고? 아 한성만 선생님 잘했다. 찾아봤다는 얘기구나. 그런 거 훌륭하지. 평가원 문제이기 때문에 네가 마음만 먹으면 해설 강의며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그 아까 이제 그 두 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선생님 해설지가 좀 족같은데요 이러면서 질문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설명을 내가 해준다고. 근데 둘만 질문하던데? 그 문제가 쉽지 않았던 문제 아니냐. 발상이 좀 어려워서. 근데 나머지 질문 안 하더라고. 준비를 좀 해오셔서 질문을 좀 해주시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2달 코스였어. 이게 2달 코스였는데 하면 할수록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2달 안에 끝내지는 못할 것 같아. 지금 여기 상한감수가 오늘로서 종료인데 나만 종료인 것 같기도 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분을 할 거고 큰일 났지. 이제 수원은 그 다음에 수열이고 그 다음에 적분이 남았거든. 이 3단원이 남았어요. 할 게 얼마나 많을까. 되게 많을 거라서 여기 어떤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3월달 내가 영상 같은 거 보내고 알림장 같은 거 보내는데 어차피 안 보잖아. 본 사람 있어? 말을 해 이 새끼야. 그 공통 정규반이 있고 공통 약술반이 있어. 공통 정규반은 실모를 풀면서 공통 30문제 전범위 30문제 실모를 풀면서 해설 강의를 하고 자료 주고 개인 질문 받고
일주일에 한 번 4시간? 그게 언제지? 아, 또 까먹었어. 수요일인가? 아, 화요일이다. 화요일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있고 공통 약술반이 생기는데 그 공통 약술반은 설명을 되게 자세히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이야 그 방학 때 좀 해결해야 될 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설명을 시작했잖아. 시작을 했는데 자세히 하지는 못했지. 자세히 하지는 못했는데 좀 자세히 할 거고 공통 22문항에서 한 막 4개 이상씩 틀린다. 그러면 공통 약술반으로 오는 걸 추천하는 게 내 생각이야. 거기는 공통 과목을 정리하는 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통 정규반처럼 실무를 돌리는 건 마찬가지로 돌리는데 타이틀에 약술이 붙어 있잖아. 약술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그 실무를 풀고 해설 강의를 하도 자세히 설명을 할 예정이고 또 약술형 논술 대비를 대놓고 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 하겠다는 뜻이잖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약술형 논술 대비 어차피 수능 대비야. 수능 대비여서 중간중간에 개별로 봐주면 첨삭해주고 답안 쓰는 연습만 더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는 반이 될 거야. 그렇게 할 테니까 선택 과목이랑 그 공통 과목이랑 되도록이면 병행해서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하니 미리 3월달 거 신청을 하고 3월 설 끝나고 그 주 금요일이 3월 20일인가 그럴 텐데 3월 20일까지 거기 그 수강생들 신청을 받아서 인원이 안 차면 그냥 자를 거야. 하나 털 거고 하나를 털던 2개를 털던 털어버릴 거고 그 시간에 딴 걸 그냥 깔 거야.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미리 신청하라고. 그리고 공통 쉬운 사람 있으면 잠깐 나한테 오고. 공통 쉽다 손 들어봐. 입국 다시네. 안 쉽지? 쉽지 않아. 이제 진짜 큰일 났어. 미분은 어떻게 할 거고 적분은 어떻게 할 거고 수열은 어떻게 할 거고 준비를 좀 해야 돼. 됐어? 공부하세요. 복습부터 해. 응.